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단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뭐 법조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법이 이렇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단통법 이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혹은 그 피처폰들을 사용했었고 지금 단통법 이후에도 스마트폰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폐지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단통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우리 소비자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법 조항 하나하나 좀 찾아본 다음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만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공부는 진행하고 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단통법이 뭐냐? 우리나라에는 이 삼성이라는 스마트폰 제조회사가 있어요. 이제 LG가 없어졌으니까 유일하게 얘만 핸드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정말 크게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세계 넘버원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각 통신사에 이걸 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 KT, U+ 이 세 개의 통신사가 이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라는 곳을 통해서 사갑니다. 자,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는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에 이걸 팔면 삼성전자 판매 주식회사에서는 다시 통신사에 이걸 파는 거죠. 자, 근데 스마트폰의 10%를 쿠팡이나 삼성닷컴 등 온라인에서 판매를 또 하고 있죠. 자급제로. 자, 그럼 통신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얘네를 싼 값에 가져올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너네한테 사갈 테니까 이번에 우리한테 싸게 줘. 그 상태에서 일반적인 출고가에 맞춰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버리면 얘네는 무조건 남는 장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SK나 KT, U+가 핸드폰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버라이즌이나 AT&T, T-모바일 이 세 가지 통신사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구조가 다르잖아요. 자급제로 사면 통신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카드 할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시불 혹은 할부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출고가 그대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고한 수량의 10%만 자급제로 팔기 때문에 90%의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통해서 가입해서 스마트폰을 할부 혹은 일시불로 구매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은 일시불로 구매하지 않고 할부로 구매를 합니다. 뭐 물론 그랬을 때 5.7%의 수수료를 본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단통법이라는 게 2014년도에 나타나기 전에는 이 SK와 KT, U+에서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그러니까 예전 피처폰 시대 때부터 엄청 깎아줬어요. 예전에 왜 저희 길거리 돌아다니면 공짜폰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짜는 없었고 약간 요금제를 올려야 되고 약간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단말기 할부 원금은 그냥 무조건 공짜였거든요. 매달 요금 납부서를 보면 핸드폰 할부금이 없었어요. 그냥 통신 비용이 나갈 뿐이죠. 근데 단통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공짜폰이라는 게 완벽하게 없어졌죠. 이 단통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니, A 대리점에서 산 사람은 빵원에 사고 B 대리점에서 산 사람은 10만 원에 사고 C 대리점에서 50만 원에 사고 이런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은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라. SK, U+, KT 너네가 정해져 있는 금액, 그러니까 최대 30만 원 이하로는 할인을 해주지 마. 이 법으로 이걸 고지해버린 거예요. 이게 딱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이게 단통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시행되고 나서 굉장히 잘못된 법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짜 폰을 살 수 있었고 10만 원, 20만 원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2014년도면 S5가 나왔을 때거든요. 핸드폰을 굉장히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법적으로 이 할인 금액에 대한 제재를 걸어버리니까 100만 원짜리 70만 원에 살 수밖에 없고 대리점에서 추가로 보조해주는 건 불법이고 이래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아무리 싸게 사도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은 70만 원밖에 못 사는 거예요. 대리점들도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의 리베이트를 조금 떼어줄게 이렇게 해서 박리담회식으로 엄청나게 소비자들을 유치를 했죠. 왜냐면 가입된 소비자가 납부하는 요금의 몇 %를 이 대리점에서는 받게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폰의 기계 판매 수수료 또한 받긴 하지만 통신 요금에 대한 몇 %의 수수료도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SK, KT, U+는 말도 안 되는 5G 요금제를 만들어서 여전히 고객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받고 매년 수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챙기고 소비자는 기존에 내가 누려왔던 걸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통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통신사 배불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인가 SK 막 매출 뭐 영업이익 엄청나게 늘었다 막 이런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지도 못하는 5G 요금제를 납부하면서 거기다가 법적으로 통신사에서 할인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주게 막아버리니까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그냥 쓸데없는 돈을 통신사에 바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구조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통신 요금으로 오히려 소비자한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기계값은 받지 않을게. 하지만 이만큼의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니 요금은 내. 난 이거에 대한 수익만 가져갈게. 이게 원래 대한민국에서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미국의 이 3대 통신사
회사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의 기기값을 거의 받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요즘에 스마트폰 뭐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리퍼 같은 거, 민티스를 통해서 한다고 하나요? 뭐 이런 걸 돌려주면 플러스 10만 원 더해서 주고 막 이런 16만 원 더해서 주거나, 그리고 내가 액정이 생각보다 괜찮은데도 뭔가 B급으로 분류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 할 때도 여러 번 미국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제가 미국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계속 와요. 50% 오퍼를 해줄게, 60% 해줄게, 아니 100% 해줄게, 90% 해줄게, 이런 메일들이 간혹 오거든요.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거의 1년 내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단통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통신 3사가 서로 고객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을 하지 않아요. 굳이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할인을 최대 30만 원까지만 해줘도 되고 30만 원밖에 안 해줬다고 해서 욕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는 기기값과 뭐 LTE보다 고작 1.5배 빠른, 맥시멈 2배 빠른 그 5G 요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네 번째 통신사업자가 나왔다고 해요. 자, 28GHz 대역폭을 4,600억인가에 낙찰 받았다는데, 자 여러분, 낙찰 금액이 너무 커요. SK, KT, U+가 다 포기한 건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지형상 정말 안테나를 촘촘하게 세워야 돼요. 이 3대 통신사도 고객들한테 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야 그냥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야 포기하자, 이러고 그냥 당당하게 포기했잖아요. 근데 과연 이 네 번째 통신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해결되면은 너무 좋겠죠. 얘기가 다른 쪽으로 약간 샜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통법이라는 거는 통신사 배불리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법이었다는 걸 그 당시 때 국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통신사 이 3사를 경쟁을 빡빡하게 빡시게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거지. 통신 3사가 경쟁을 안 하는 이 상황,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버는 이 상황, 완전 개꿀인 상황,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이게 또 다시 뭐 법 개정안이 입법되고 뭐 4월 달에 또 총선하고 뭐 밀려있는 법안 다 처리하고 연말에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섰죠. 법 내용을 약간 개정하겠다.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법 개정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린 핸드폰 진짜 다시 10만 원, 20만 원 혹은 공짜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탈되는 소비자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할인해주는 곳에 가서 사게 되죠. 번호 이동을 하면은 이제는 막 핸드폰 무조건 공짜로 주고, 이런 상황이 무조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새 핸드폰 나오면 그냥 부담 없이 바꿀 수 있어요. 통신사가 또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다 그렇게 핸드폰 샀잖아요. 약정이 끝났기 때문에 바꿨어요? 아니에요. 약정이 3년 걸려 있어도 이 약정을 처리해주고 이랬거든요, 대리점 측에서. 근데 이거 각각 대리점 측에서 부담하기 너무 부담되니 SK나 KT, U+ 본사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통법이라는 게 없어지면 그것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과연 이게 시행이 되면 뭐 국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는 뻔히 좋아지는 환경이라는 걸 다 알면서 발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상황이 제 말이 맞다는 걸. 제 주변에 지금 S9를 아직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실 테고, S10, 노트 10 이런 걸 아직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삼성전자 핸드폰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주식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슈퍼로더였습니다.